해시태그를 정했습니다. 폼폼 해시태그 이름은 물론 그 인스타그램 피드로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 커들포드 폼칼 되겠습니다. 커들포드 폼칼. 지난주에 우리가 그 긴코파이트 이 책의 사진 같이 봤죠. 긴코파이트 그 오늘 라방노트 보고 오신 분들은 그 의상도 다시 한번 보셨을 테고, 이번 주에 그 영상 보셨던 분들은 그 긴코파이트가 은행의 학명이라는 거 배우셨을 겁니다. 네, 원래는 그 학명에 제대로 나와 있는 그 영어로 그 구글에서 찾아보시려면 긴코파이터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긴코파이터가 학명이고요. 긴코파이테 TE로 끝나는 거는 복수형이에요. 별걸 다 공부했죠? 네, 제가 식물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번에 이 보타니컬 이슈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각각 식물 사진을 이제 어떤 게 어떤 건지 식물 도감을 찾아가면서 그 식물의 특징, 그 다음에 이 디자인에서 어떤 식물의 어떤 특징을 썼는지를 알기 위해서 조금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각각의 식물의 사진, 어느 지역에 살고, 원산지가 어디고, 뭐 이런 내용 써드렸습니다. 식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의상 이외의 것들, 공방장 채널에서 보실 수 있다는 거. 네, 어디죠? 공방장 채널에서는 식물도 배울 수 있다는 거. 네, 사실 저도 식물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만, 뭐 이름들을 보니까 뭐 한 종류 당에도 250가지의 뭐 변종서부터 뭐 갈래가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상당히 그 식물에 대해서 많이 아시면, 특히 그 중에 하나는 또 뭐 약재로 쓰이고, 또 거기서 깊이 들어가면은 그 약재가 뭐 어느 나라에서 무슨 허벌티로 사용돼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서부터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식물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재미가 있으실 테고, 저는 식물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만 그 식물의 모양과 그 다음에 그 디자인에 어떻게 활용됐나 그거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긴코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은행잎, 제가 사진을 일부러 그 사진을 찾았어요. 그 은행잎 거꾸로 된 거 영상에는 그거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모양이 딱 그 의상에 나온 그 디자인 모양이랑 똑같죠? 그 공감 안 하시나요, 여러분? 공감하면 소리 질러. 그 거꾸로 된 은행잎, 제가 일부러 그 수만 가지 사진 중에 그 은행잎을 찾아가지고 넣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의상에 긴코파이트 앞에 있는 소리 지르신 분들 나오기 시작하네요. 은행의 모양이 아마 펼쳐진 은행의 모양이 아닐까 싶어요. 저가 그 지난주에 사진을 볼 때만 해도 도대체 이게 어디가 은행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생각한 게, 이 은행을 거꾸로 돌린 게 이 모양인가?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이파리 모양 은행 이파리 모양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그 사진 보신 분들은 아마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커들포드 폼칼, 이거 우리 그 칼 이름이 될 해시태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실 텐데, 커들포드 폼칼에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커들포드 샵에서 이 폼폼 매거진 28 구매하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 세계에서 다 파는 매거진이니까요. 다른 데서 구매를 하신 다음에 저희 칼에 들어오시는 건 아니에요. 커들포드 샵에서 구매를 하신 분일 것.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저희 샵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요번에 그 우리 레인 인사이칼 했듯이 재료를 같이 구매하신 분들은 이메일 같이 보내드릴 생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매하실 때, 재료 구매하실 때 그 배송 메시지란에 반드시 커들포드 폼칼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사시는지를. 왜냐면 이게 키트가 아니잖아요. 낱개로 사실 때 커들포드 폼칼 재료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어야지만 그런 정보를 같이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내용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커들포드 카페에서
Q&A 섹션이 있어요.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얼마든지 답해드려요. 뭐 어떻게 참여하는 거냐, 어디 가면 정보가 있느냐, 뭐 그런 거 커들포드 카페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커들포드 카페는 커들포드샵 구매자분들은 다 들어와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거기서 물어보시고요. 영상에서는 이제 중요 인포메이션만 드립니다. 그래서 이 폼폼 매거진 지난주에 이슈 28에서 긴코 파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오늘은 왜냐하면 공방장 샘플에도 제가 사용할 실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릴 텐데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실을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거를 많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뭐 요런 느낌 나려면 원사가 아닐 때 요런 느낌 나려면 어떤 실이 좋으냐. 근데 이제 원사도 좋고요. 원사도 퀸센코라는 거예요. 그래서 퀸센코도 좋은 제품입니다. 퀸센코가 시브니치랑 굉장히 비슷해요. 컨셉 자체도. 그래서 뭐 가격대도 시브니치랑 거의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퀸센코 디자인들도 거의 시브니치 디자인들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시브니츠의 상품들로 얼마든지 대체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패턴에 보시면 이 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긴코 파이트 오리지널 실은 그 퀸센코 실이었는데요. 이게 털얀이었어요. 털얀. 퀸센코 털얀. 퀸센코 털얀은 실크랑 울 블렌드입니다. 그리고 게이지가 28에서 34 사이에요. 근데 권장 게이지는 28로 나와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실크랑 울 블렌드인데 실크의 함량은 퀸센코가 더 낮아요. 20 몇 프로인가 그런데 그 턴얀, 그 퀸센코 턴얀도 21% 실크인가 뭐 나머지 울인가 이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드릴 실은 루나입니다. 시브니치의 루나. 저는 지금 어떤 걸로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시브니치 루나를 추천드리는 실은 성분이 지금 오리지널에 나와 있는 그 퀸센코 털얀이랑 거의 비슷해요. 제가 여기에 이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장점, 루나의 장점. 근데 이제 일단 이 실 같은 경우에 60% 메리노, 40% 멀버리 실크입니다. 멀버리 실크. 그래서 퀸센코 털얀은 그냥 실크로 적혀 있고요. 이거는 멀버리 실크가 들어있는데 멀버리 실크 같은 경우에는 광택이 조금 더 뛰어난 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실크보다 멀버리 실크는 광택이 조금 더 있고요. 그리고 실크의 함량이 이게 좀 더 높아요. 그 오리지널에 사용된 털얀보다. 그래서 드레이핑이 상당히 좋을 실입니다. 그 다음에 게이지는 똑같아요. 게이지는 턴얀이나 루나 실이나 게이지는 똑같이 28. 그리고 제가 색상을 보여드릴 텐데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공방장 샘플러는 이제 어떤 색상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어쨌든 오리지널 게이지나 그다음에 오리지널 그 실 느낌은 퀸센코를 사용하지 않으실 분이라면 루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에 맞춰서 또 다른 실들도 제가 추천을 드릴 텐데 색깔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루나 실이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또 거기에 비해서 이 결과물이 드레이핑이 상당히 좋은 실입니다. 만들어서 이제 블로킹까지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드레이핑이 진짜 잘 나온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의상의 그 모델이 입고 있는 그 사진의 모습, 네, 그 느낌처럼 찰랑찰랑한 느낌이 나올 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보이죠? 네, 뭐 어떤 색상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색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색상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그 패턴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패턴에 보시면 가슴둘레가 이제 숫자로 적혀 있는데요. 이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Finished Bust Circumferenc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도안에 보시면 Finished Bust Circumference는 자기 가슴둘레가 아니에요. 의상의 가슴둘레입니다. 그래서 패턴마다 또는 이제 잡지마다 쓰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시브니츠
패턴에는 대부분 버스트 서컴퍼런스가 의상이 아니라 본인의 가슴 둘레이기 때문에 헷갈려서 본인의 가슴 둘레라고 생각하신 분은 완전 잘못 나올 수 있어요. 의상이. 이거는 finished bust circumference는 의상의 가슴 둘레예요. 자기 가슴 둘레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 가슴 둘레 더하기 여분을 하신 그 둘레로 요걸 사이즈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분은 6에서 8인치입니다. 여름 의상이니까 뭐 8인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인치? 6인치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6인치, 예를 들어서 울 블렌드라면 6인치, 4인치, 6인치도 괜찮고요. 커튼 블렌드라면 한 6인치 정도가 괜찮게 나올 텐데, 어쨌든, 저 같으면은 대략, 하나, 둘, 셋, 3번 사이즈. 네, 저 같으면 대략 3번 사이즈 작업하면 될 정도 사이즈입니다. 제가 66 사이즈 있고요. 제가 그리고 세 번째 사이즈 같은 경우에 이 모델은 지금 첫 번째 1번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1번 사이즈. 마르신 체격이라면 이 정도 사이즈 되겠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가슴 둘레 더하기 여분 6. 그리고 자기가 넉넉한 사이즈 좋아하신다고 하시면 8인치 더 하시고요. 자기가 그냥 맞는 사이즈 정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6인치 더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사이즈에 가장 근접한 finished bust circumference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은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이 시브니치 루나 같은 경우에는 게이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거 쓰시면 되는데,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턴얀과 시브니치 루나의 차이. 일단 게이지는 똑같고요. 성분도 똑같은데 구성 비율만 다릅니다. 여기는 멀버리 실크가 들어가고 턴얀은 그냥 실크. 그 다음에 요거는 실크 비율이 조금 더 높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거의 2배 정도 실크가 더 들어갔어요. 여기는. 그래서 드레이핑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말씀드릴 텐데, 소요량. 네, 턴얀, 그, 퀸센코 얀이 시브니치 안에 비해서 소요량이, 그러니까 이게 타레당 그 길이가 좀 더 짧아요. 그래서 대략 보시면은 요게 지금 퀸센코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3일 경우에 6타레가 나온다고 돼 있는데, 한 타레당 221야드입니다. 221야드. 루나실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반이에요. 턴얀의 반. 네, 턴얀의 반이고 훨씬 더 가볍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길이가 2배입니다. 그래서 401야드예요. 그래서 턴얀 같은 경우에는 221야드, 요거 반이죠. 이거는 401야드.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 가성비는 이게 훨씬 좋아요. 퀸센코 얀도 상당히 좋은 실이긴 한데, 가격으로 보자면 이게 조금 더 덜 들겠죠. 왜냐면 길이가 더 기니까. 가볍기로도 이게 더 가볍습니다. 요것도 이제 한 스케인당 50g인데요. 길이는 2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턴얀 같은 경우는 똑같은 50g에 221야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무게가 이게 가벼운 거죠. 그 다음에 긴코파이트에서 또 추천할 수 있는 실 소개해드릴게요. 시브니치를 보시려는 분들은 펀실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긴코파이트 디자인은 사실 그 레이스 패널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커튼으로 레이스 패널을 주게 되면은 신축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구멍 자체가 굉장히 뻥 뚫리면서 되게 시원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 의상으로, 왜냐하면 그거 긴코파이트는 반팔이잖아요. 여름 의상으로 상당히 좋은데, 시브니치에도 각종 여름 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여름 실들 중에 특별히 펀으로 그 긴코파이트를 추천해 드려요. 다른 실드 중에 뭐 트위그라든지 레인이라든지 리드라든지 이런 실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일단 레인이라든지 리드라든지 이런 실들은 너무 실키해요. 너무 파이너, 너무 실키하고, 레인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 다음 두께도 있는데, 긴코파이트는 이 소매가 접혀 있어요. 그 접힌 것도 포인트 중에, 디자인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너무 두꺼워버리면 그 접힌 부분이 둔탁해서 예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레인이라든지 이런 실은 권하지 않고, 트위그 같은 경우에는 주름이 너무 많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떠보시면 긴코파이트의 그 드레이핑을 많이 잘 나온다고 해도 그 살랑살랑한 느낌이 훨씬 덜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펀 실이 그 디자인에는 가장 예쁘게 나올 실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보시고
루나는 3-4타래니까 물론 타렛수로 따지자면 펀이 더 많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한 타래당 212야드예요. 그러니까 대략 6-7타래가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 저 같은 사이즈 기준에, 저가 66 사이즈 기준에 6-7타래 사이가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펀실 같은 경우에는 타렛수로 치자면 훨씬 더 많이 들 실이에요. 대신에 커튼이라는 거. 네, 면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여름에 뭐 입기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추천드릴 수 있는 실은 스케이노의 여러 가지 실들이 있는데 소피아 얀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실은 안 돼요. 그 디자인은 다른 실은 별로예요. 근데 이제 소피아 얀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이 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 울이에요. 100%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 실입니다. 네. 근데 요게 이제 좋은 점이 반팔 의상으로 레이스 무늬를 만들었을 때,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울인데도 막, 이게 예를 들어서 긴 팔을 만들던 반팔을 만들던, 이게 아까 그 실입니다.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소피아 얀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게 드레이핑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블로킹 하시고 나서 그 구멍, 그 레이스 패널이 벌어지는 정도가 다른 실에 비해서 훨씬 좀 좋은 편이에요. 다른 울만 들어있는 실에 비해서 이게 좀 좋고, 그 다음에 이 쫀쫀한 느낌이 물론 상당히 좋은 편인데, 요거는 이제 핸드 다잉이 아니니까 다 뜨고 나시면 이렇게 요런 색감이 나올 겁니다. 전체적인 톤이. 네, 요거는 지금 이 색상인데, 요거는 코럴 위프라는 색상이에요. 네, 요렇게 나오는 거죠. 핸드다잉 얀을 그 색깔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단색을 좋아하신다든지 그라데이션을 싫어하신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냥 톤 느낌만을 좋아하신다든지 뭐 사람마다 취향이 많기 때문에 싫어하신다면 뭐 상관이 뭐 이걸 고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핸드다잉 얀을 좋아하신다면 스케이노는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저희 샵에 지금 정기적으로 입고 되는 실은 아닙니다만 지금도 제가 정말 아끼는 실 중에 하나예요. 스케이노는. 특히나 소피아 양 같은 경우에는 여름 의상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울이지만 사계절 다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커튼처럼 시원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일반 울에 비해서 보온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긴 팔을 만드셔갖고 겨울에 입는다면 추울 수 있는 스웨터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이 실 자체는 똑같은 메리노라고 해서 뭐든지 다 따뜻하진 않은 게, 이게 꼬임에 따라서 틀려요. 실 성분도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꼬임도 그렇고, 뜨고 났을 때 편물이 막 완전히 보온성이 막 끝장나게 좋다 이런 실은 아니에요. 지금 요거처럼 이거는 굉장히 더운 실이거든요. 이런 걸로는 여름 걸 만들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근데 네, 요거는 긴코 파이트를 만드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입니다. 만약에 소피아 얀을 쓰신다면 지금 요거는 한 타래에 394야드가 들어있어요. 네, 요거는 세 타래 반, 세 타래하고 3분의 1 정도가 드네요. 네, 세 타래하고 3분의 1 정도 하시면 요 옷이 나옵니다. 아까 긴코 파이트 그게 나오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걸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요 느낌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옷인데 아직도 만들고 있는 옷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브로엔시스 케이블 프로젝트에서 제가 이제 저의 남동생 케이블 웨어를 하나 만들어줬죠. 그거는 벌써 F4가 끝나서 예전 그 에피소드 찾아보시면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브로엔시스 프로젝트에서 아직 제 옷을 완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직도 만들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이제 밑에가 거의 끝났고요. 이게 폴라티였어요. 이제 밑에가 거의 끝나서 이제 소매만 하면 되는 정도까지 왔는데, 이 실 같은 경우에 이것도 긴코 파이트에 얼마든지 사용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실입니다.
요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의상에 사용된 실은 로나스 레이스예요. 로나스 레이스는 제가 소개를 많이 안 해드려갖고 그렇게까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나스 레이스 실이 여기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스케이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핸드다잉이 아닌데 스케이노랑 비슷하되 좀 더 이렇게 늘어짐이 조금 더 있는 그런 실입니다. 드레이핑이 조금 더 있는 그런 실이고 단색 요거는 지금 물론 이제 얼룩덜룩하거나 뭐 이렇게 줄무늬가 나오거나 이런 색상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요건 단색으로 핸드다잉이 아니라 들어온 거고요.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의상에 사용된 색상은 아쿠아 색상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노나 그 다음에 펀이나 그 다음에 루나실에 비해서 무게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게가 조금 더 있고 그 다음에 성분 자체는 스케이노랑 비슷해요. 요거는 지금 80% 메리노 울, 20% 나일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썩으로도 그러니까 양말실로도 굉장히 좋은 실이긴 한데 의상에 사용했을 때 기성복 느낌 많이 나는 편물이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탁기에 돌려도 될 정도로 보풀이 거의 안 생겨요. 이 실은 네, 보풀이 진짜 없는 실이긴 해요. 이 실이 요거는 셰프드 속이라는 셰프드 속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실인데 커들포드 샵에 찾아보시면 여러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케이블 무늬도 굉장히 또렷하게 나올 정도로 메모리가 좋아요. 실이 대신에 드레이핑이 심하고 무게가 살짝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 무게감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찰랑찰랑 가벼울 옷을 이 실로 만드시면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몸의 실루엣에 싹 이렇게 붙으면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요런 디자인 그러니까 긴코 파이트도 얼마든지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드레이핑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무게감은 아마 셰프드 속으로 만드신 것이 가장 많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보풀로 치자면 이게 보풀이 가장 없을 실이에요.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린 것 중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드렸으니까요. 아마 보시고 긴코 파이트 이제 대략 어떤 실 뭐 어떤 걸로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긴코 파이트 지금 커들포드 폼칼 여기까지 오늘 칼에 대한 모든 그 해시태그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SS2019 15위 칼, 커들포드 폼칼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들포드에서 칼 참여하실 분들 레인 인사이드 칼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 가지 하고 있는데 레인 인사이드 칼 같은 경우에는 아직 2달 더 남아있으니까 얼마인지 또 들어오셔도 되고 요 애플 사이트 뜨실 분들은 동영상 링크도 이제 몇 가지 나간 것들이 있으니까 그 전에 나갔던 것들도 한꺼번에 받으실 거예요. 조인 하시는 순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이제 볼 것이 많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긴코 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 이제 중간중간에 분명히 동영상을 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몇 가지라고는 딱 잘라서 말 못하겠지만, 제가 하면서 중간에, 요 정도는 뭐 동영상 링크 보내드리면, 도움이 되시겠다 하는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커들포드 샵 칼의 또 장점이기도 하고 재미이기도 하겠죠. 이게 일일이 개인적인 질문은 받지 않아요. 어떤 칼이든지 제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뭔가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하듯이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수업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수업을 들으시는 것이 훨씬 나으실 거예요. 이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그래서 커들포드 샵에 이제 온라인 이런 활동 말고도 저희는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를 들어보시면 의상 작업에 깊이 있게 배우실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거가 있다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뭐 디자인 자체에 대한 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칼에
수업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테고, 특별히 수업을 이미 들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에서는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응원 드리고요. 예쁜 F4 볼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재밌는 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총 3가지 칼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라도 여러분들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대략 1000에서 1200 야디지 정도면 66 사이즈의 긴 팔 의상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실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런 계산법과 에버리지는 실을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십 년을 하셔도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무게가 많다고 해서 실 한 타래가 많이 들은 거 아니라는 거, 이것만 아시면 돼요. 가끔 모헤어실 갖고 와서 이건 25g이니까 조금 들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실 자체의 성분에 따라서 또 무게라는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의 무게는 뭐 때문에 보시는 거냐면, 의상을 다 만들고 났을 때 어느 정도 무게감이 나올지를 예상하기 위해서 무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의상실이 대략 1kg 미만의 옷이 나온다고 치면, 그거보다 상당히 무게가 작다 그러면 굉장히 가벼운 실에 속하는 거죠. 그거보다 상당히 무거운 축에 든다 그러면 일반 의상보다도 더 무거운 의상에 나오는 거고, 또 그것마다 무거우면 안 좋으냐, 아니에요. 디자인에 따라선 무거워야 될 의상이 있고, 디자인에 따라선 무거워도 되지만 가벼우면 더 좋은 의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딱 잘라서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디자인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야디지와 그람수, 그 다음에 타래당 야디지와 그람수, 게이지는 다 다른 거라는 거.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아까 그 긴코 파이트 같은 경우 루나실을 사용하신다면 제 사이즈 66이면 3탈에서 4탈의 사이, 그게 든다는 거. 그리고 저보다 작은 사이즈면 3탈의 정도 들 거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소유량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의상의 이 사이즈 가슴돌레 얼마면 얼마 나올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경험치는 필요해요. 이런 걸 많이 계산을 미리, 내가 이 실을 만져보지 않고도 숫자만 보고 알 수 있으려면 대충의 예상치라는 건 경험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실들을 많이 다뤄봐야지만 그거를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성분만 딱 보고도 이제 블로킹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대략.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을 다뤄보시라는 그 이유도 이런 거에 있습니다. 이제 실을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이 골고루 좋은 거를 많이 다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싸구려를 많이 다뤄보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의상실을 많이 다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떤 걸 갖다 놔도 대충 예상치가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백하건데, 예전에 처음 저도 의상을 이제 많이 작업할 때, 처음 배울 때, 옛날 처음 배울 때, 그때는 어떤 실이 좋은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어울리는 실이 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너무 이제 경제적인 면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상을 짰을 때 실을 처음에는 한 묶음을 사잖아요. 의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10탈에 12탈에 이렇게 사게 되면 처음에 살 때는 그게 비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 하는 거죠. 좀 더 싼 거 없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을 많이 다루게 되고 정말로 의상을 많이 작업하게 되면은 뭐를 보게 되느냐, 제가 이제 그런 이게 눈이 높아진다 그러죠. 패션 니토로서의 실을 고르는 안목이라든지 이런 눈이 높아짐에 따라서 예전에 작업했던 의상을 대부분 버렸어요. 다 없어요. 거의 다가 옛날에 작업했던 의상을 다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이제 제가 소중하게 아끼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좋은 실은 아니었지만 이제 추억이 담겨있는 그런 옷들 빼고는 제가 많이 버린 편인데, 그 이유는 좋은 거를 다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그걸 입을 수가 없는 거야. 안 입게 돼. 손이 안 가고 그냥 옷장에 자리만 차지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가 비싸고 좋은 것만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취미생활이라는 건 본인이 얼마든지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수준이 있어. 나는 취미생활을 요만큼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단 이제 패션 니터로서 이제 의상을 많이 만들어 보시면 어느 순간 안목이 높아졌을 때 그거 이상 한 번 눈이 올라가면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아. 절대. 사람이 늘 좋은 것만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쁜 걸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만들더라도 좋은 퀄리티의 완성도 높은 거를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기준이 한 번에 뭔가를 살 때 그 가격을 자꾸 보게 되던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하나를 만들 때 가격보단 다 만들고 나서 어차피 이건 오래도록 입을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는 그 실의 퀄리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맞추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물어볼 때 있어요, 저한테. 아마 여러분들도 니터분들은 그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 가격이면 나가서 사는 게 더 싸지 않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죠. 그냥 나가서 사면 되는데 왜 그 돈을 주고 그걸 사니?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비싼 걸. 왜냐면 재료가 더 비싼데, 완제품보다도.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은 이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답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질문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취미생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의상 한 벌을 만드는 데에 대한 총 시간이 있잖아요. 대부분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의 경우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40에서 50. 페어알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 사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이건 전문가의 그 시간인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일반인 같으면 이제 취미생활을 할 때 뭐 2달에 한 작품, 뭐 석 달에 한 작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2달에 한 작품이고 거의 뭐 매일은 아니지만 하루 걸러 한 번 정도는 바늘을 잡는다, 이런 취미생활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본인이 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썼던 그 돈을 60일로 나눠보셔도 하루에 쓰는 돈이 내 취미생활을 위한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를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매일 골프를 치러 간다, 매일매일 내가 뭐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 매일매일 뭔가 의상도 어디 가가지고 좋은 거를 매일매일 살 수는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죠. 매일매일 뭔가를 좋은 거 계속 사진 않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개 정도 내가 뭐 나에게 주는 선물이겠거니 이러면서 하나 정도 사고 뭐 이러지 않나요? 월급날, 그죠? 저는 그랬거든요. 월급날 한 번 좋은 거 하나 사는 정도 돈 아꼈다가 월급날 사고 뭐 이런단 말이죠. 저한테는 뜨개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거 하나 사서 2달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거를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뭐 때문에 그래, 나가서 그냥 가게 가서 사면은 그보다 더 싼 가격에 옷을 살 수 있는데 라고 말을 한다면, 저한테는 그 만드는 과정도 나의 취미생활의 하나인 거죠. 거기에 대한 돈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내 취미생활의 시간에 대한 돈이. 그러니까 뭐 그 처음에 들인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나누기 60 하거나 뭐 나누기 90 하게 되면은 사실 하루에 쓰는 돈 커피값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나는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취미생활보다 경제적인 거죠. 다 하고 나면 나는 옷도 생기는 거예요. 수제로, 핸드메이드가. 그리고 그옷은 물려서 입을 정도로 고퀄리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야기도 담겨 있는 거고요. 내가 만들면서 어떤 과정을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이만한 취미생활이 있나요? 근데 니터로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이라도 여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니터로서 중요한 부분이죠. 취미생활 내가 왜 이걸 계속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이고 알뜰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좋은 취미생활입니다. 그래서 좋은 실을 사용하시라는 말씀은 저처럼 패션 니터로서 이거를 이제 쭉 어느 정도 레벨 이상 되시는 분들, 눈을 올리실 필요는 있어요.
아마 그런 단계가 언젠가는 오실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어떤 좋은 시를 써야지만 이 사람이 잘한다는 아니에요. 잘한다는 아닌데 좋은 시를 많이 써본 사람은 완성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좋은 시를 많이 써본 사람은.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써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좋은 것들. 그리고 이제 많이 알면 알수록 디자인을 보는 안목도 많이 달라져요. 본인이 디자인을 고를 때 기준도 자꾸 달라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뜨개질 이제 하시는 분들이 내가 뜰 수 있을까 없을까가 기준이 많이 되는데, 이제 실도 좋은 거 많이 다뤄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많이 보게 되면 나중에는 뭘 보게 되냐면 이 의상 디자인에 어떤 실을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날까를 생각해서 디자인을 고르게 돼요. 내가 뜰 수 있을까 없을까는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턴. 물론 내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작품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실을 많이 다뤄보고 디자인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거기는 지나간 거예요. 거기까지 가시면 자기 취미 생활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커들 포토샵이 정말 필요한 순간은 그 순간을 딱 그 기점이 왔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뜰 수 있을지 없을지가 중요한 그 시기 딱 지나시는 분들, 그 시점부터 커들 포토샵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